일렉트라 논문 발제를 맡은 문유아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이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진보된 언어 표현 학습 방법으로 디노이징 어터 인코더를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노이징 어터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의 일부를 손상시키고 원래 값을 복원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인데 이것의 예, 대표적으로는 이제 버트와 엑셀넷이 있습니다. 버트는 입력 시퀀스의 약 15% 토큰을 마스크로 치환한 뒤 원래 토큰을 맞추도록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고 엑셀넷은 입력 시퀀스의 토큰 순서를 다양한 순열로 뒤섞어서 모든 가능한 순서에 대해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버트의 경우에는 한 번의 학습에서 전체 토큰 중 15%만 활용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모두 학습시키려면 많은 반복이 필요해 연산량이 크다는 계산 비용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논문에서는 Replace Token Detection, 즉 대체 토큰 탐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입력의 일부 토큰을 마스크로 바꾸는 대신에 그럴듯한 실제와는 다른 합성된 토큰으로 바꾸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렉트라는 각 토큰이 원본인지 대체된 것인지를 맞추는 판별 문제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버트와의 차이점이 되는데 버트는 생성을 하려고 하는 모델이었다면 일렉트라는 생성이 아닌 판별 방식을 취하는 모델이 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띄웠을 때 장점은 모델이 모든 토큰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트처럼 일부만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마스크 토큰을 사용하지 않아 사전 학습과 실제 사용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계산량으로 더 많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작은 모델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일렉트라는 다음과 같은 긴 문장을 줄여서 일렉트라라고 하는데 이는 토큰 대체를 정확히 분류하는 인코더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먼저 이제 대체 토큰 탐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대체 토큰 탐지 방식은 두 개의 신경망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를 나눠서 보자면 제너레이터 어, 즉 생성자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그 토큰 시퀀스가 인풋이 되어서 들어와서 일부 토큰을 마스크로 대체를 한 뒤에 그 마스킹된 위치에서 원래 토큰을 예측하기 위한 소프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샘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자는 마스킹된 토큰을 정확히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판별자의 경우에는 생성자가 대체한 토큰이 포함된 시퀀스, 즉 그 제너레이터의 출력 값이 입력 값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로 예측을 하여서 얘가 원래 토큰 값인 건지 생성된 토큰인 건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토큰의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함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제너레이터 손실 함수의 경우에는 그 마스킹된 토큰을 원본 토큰으로 복원할 확률의 로그 값의 합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손실 함수는 그 뒷값이 1에 가까울수록 그 원본 토큰이 맞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D값이 0에 가까울수록 그 대체 토큰이다라는 값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 이 시그마 안에 두 가지 식이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왼쪽 식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1에 가까울수록에 대한 수식을 보고 있고 오른쪽은 0에 가까울수록에 대한 수식을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일렉트라는 생성자와 판별자 두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이 대규모 텍스트 말뭉치 전체에 대해 생성자 손실과 판별자 손실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두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겐이랑 일렉트라에 대한 차이점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에서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게 훈련 방식인데 걔는 적대적인 학습 방식을 취한다고 하면 일렉트라는 비적대적인 학습 방법을 취하는데 그거는 좀 더 협력적인 학습 방법을 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트로 넘어가면 이 논문에서 모델에 대한 여러 확장 기법을 제안하고 평가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중치 공유로 이 생성자와 판별자 사이에 일부 또는 전체 신경망 가중치를 공유하여 모델 효율성과 성능을 높이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가중치 공유를 하지 않는 것과 토큰 임베딩만 공유하는 것, 모든 가중치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는데 토큰 임베딩을 공유하는 것과 모든 가중치를 공유하는 것이 높은 근로 점수를 나타내게 되었고, 그런데 그 모든 가중치를 공유하는 것은 그 토큰 임베딩만 공유하는 것과 큰 성능 차이가 없으면서 모델 설계에 제약만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베딩 공유만으로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작은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생성자와 판별자의 크기가 같으면 이 생성자도 판별자도 별도의 트랜스포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2배로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글로 벤치마크 실험을 통해서 그 생성자 크기를 줄이자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고 생성자를 판별자 크기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줄였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실험에서는 그 생성자와 판별자를 동시에 학습하는 공동학습과 2단계 학습, 적대적 학습, 그리고 전통적 MLM 방식 이 네 가지를 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고 여기서 보이는 일렉트라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학습인데 이 공동학습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델 확장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아니, 실험 결과를 한번 보면 먼저 그 적은 계산 자원에서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 스몰 모델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고 그 일렉트라가 적은 자원으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여 사전학습 모델 개발 및 NLP 응용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arge 모델은 그 대형 모델 수준에서 일렉트라의 대체 토큰 탐지 사전 방식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이 결과에서도 그 대규모 모델에서도 샘플 효율성과 성능 우위를 동시에 입증하였으며 특히 그 스쿼드 2.0에서 대체 토큰 탐지의 전이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전의 그 실험들이 다른 모델들과 얼마나 성능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면 또 다른 실험으로 그 이 일렉트라가 좋다는 걸 알겠는데 이 일렉트라의 지금 바뀐 점들이 과연 그 효율적인가? 그리고 버트도 어쨌든 전체 문장을 다 봤는데 과연 얘가 그냥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얘네들 일렉트라와 MLM들을 좀 섞어가지고 많은 모델들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일렉트라 15%인데 얘가 일렉트라의 기본 구조에 판별자 손실을 전체 토큰이 아니라 그 마스킹된 15% 토큰에만 적용을 한 모델이고
이것은 일부 토큰만 학습할 때 효율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모델이었고, Replace MLM은 그 MLM 기본 구조에 마스크 대신 생성자가 만든 토큰으로 마스킹된 위치를 대체한 모델로 그 일렉트라의 성능 향상이 과연 그 마스크 토큰 불일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기 위한 모델이었고, 마지막으로 All Tokens MLM은 마스킹된 위치는 생성자 토큰으로 대체를 하고 모든 입력 토큰의 원본을 예측하는 형식으로 학습을 하는 예측하는 모델이고, 이거는 이제 버트와 일렉트라의 장점을 결합을 해서 모든 토큰에서 학습할 때 효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모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자면 먼저 일렉트라 15% 이거는 그 일렉트라의 그 실험 결과 글루스코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얘보다 더 낮다. 즉 그 전체 토큰을 입력하는 것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Replace MLM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트보다 약간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생성 토큰으로 바꾸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All Tokens MLM의 경우에는 버트와 일렉트라의 성능 격차를 대부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일렉트라의 주된 이점들이 모든 토큰에서 학습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렉트라가 All Tokens MLM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그 모델 자체 앞에서 말했던 그 일렉트라의 모델 구조의 그 자체의 효율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실험들을 통해서 모델이 작아질수록 일렉트라의 성능 이점이 더 커진다. 그리고 작은 모델을 완전히 수렴시켜도 일렉트라가 버트보다 더 높은 다운타임 정확도를 달성을 했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관련 연구들이 뒤쪽에 나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볼 것들이 이제 자기지도 학습의 발전들에 대해서 보자면, 초기에는 그 단어 임베딩처럼 그 단어 단위의 표현을 학습을 했다면, 최근에는 문맥 기반의 표현, 즉 엘모나 버트 등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버트의 확장 모델들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져온 이 얘네들을 보자면 일단 이 왼쪽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트의 자기 회귀적 생성 목표를 추가를 한 모델이고, 오른쪽은 그 연속된 그 스팬을 마스킹해서 범위 단위의 표현을 강화했다라는 그 버트의 확장 모델들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트와 엑셀넷이 초반에도 나왔는데, 얘네들이 불일치 문제가 있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의 불일치 문제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버트는 그 사전 학습 시에 마스크 토큰을 하는데, 걔가 이제 파인 튜닝 시에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표현력 격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엑셀넷의 문제는 그 사전 학습 시에 두 스트림을 사용을 하는데, 파인 튜닝 시에 단일 스트림만 사용을 하다 보니 구조적 격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불일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경량화 모델과도 엘렉트라를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량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트의 지식 증류를 통해서 소형화를 해서 출현 속도를 높인 아이들이었다면, 일렉트라의 경우에는 그 사전 학습 속도에 집중을 해서 처음부터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라를 그 네거티브 샘플링이 적용된 15의 대규모 확장 버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일렉트라는 주변 맥락 기반으로 입력 토큰을 예측을 하는 것과 학습 태스크를 그 입력 토큰이 데이터 분포에서 왔는지 제한 분포에서 왔는지에 대한 이진 분류로 문제를 재구성하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일렉트라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얘는 백업 벡터스를 사용을 하고 얘는 학습된 생성자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얘는 그 유니그램 토큰 빈도에서 유도된 단순 제한 분포를 사용을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노이즈 대조 추정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라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그 대체 토큰 탐지 방식과 그 모든 토큰을 학습한다는 이 사전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적은 계산 자원으로도 그리고 소규모 모델로도 그 성능 및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보여줬으며, 단일 GPU로도 그 고품질 사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 접근성의 혁신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그 얘는 성능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면서 연구 문화에 제한을 줬다라는 점을 콘클루션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